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새로 멘토링을 맡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시작을 하게 돼서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학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책은 에듀윌 검정고시 이거 수학 편으로 시작을 할 거고, 책을 보니까 앞에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건지 한번 훑어본 다음에 수원에서 다항식을 같이 오늘 해서 어디까지 나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마 5월 말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같이 해보고 싶고요. 저는 이제 한태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2018년도 1회 검정고시 합격해서 19년도 수능을 쳐서 이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랑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붙어서 진로 때문에 해양대학교 선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소개는 나중에 만나서 더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 바로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걸 배워서 나갈지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다항식은 시작을 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수능도 그렇지만 검정고시도 마찬가지로 1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주는 문제로 나오는데 그게 다항식인 거죠, 사실. 다항식은 대부분 연산으로 먼저 나옵니다. 연산이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과정이 4층 연산밖에 없죠, 사실. 대학교 가서도 4층 연산의 응용일 뿐이지 연산을 더 나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면 어떤 식이 있겠죠. 이 식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다는 소리인데, 물론 곱셈과 나눗셈은 다항식의 연산을 문제로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단원을 하다 보면은 곱셈, 나눗셈을 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일단 다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1번 다항식이 연산을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덧셈, 뺄셈 위주로 나올 텐데, 이거는 2019년도 1회 기출문제고요. 얘가 아마 저도 1번으로 알고 있어요. A라는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2이고, B라는 식이 x 마이너스 1일 때 a 플러스 2b를 구하여라인데, 이제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a 더하기 b가 아니고 a 더하기 2b이기 때문에 이 b를 찾아줘야 돼요, 먼저. 이 b를 먼저 계산해 주면은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분배 법칙을 지금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셔야 되는 거는 나중에 진도를 나갈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면은 2x 마이너스 2죠. 2를 x에도 곱하고 마이너스 1에도 곱해준다 라는 소리인데, 그럼 우리가 2b를 찾았고 a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문자는 문자끼리 이제 연산이 된다고 했는데 x제곱과 x는 다른 거죠, 사실. x를 만약에 3이라고 가정했으면 x제곱은 9가 되는 거고, 여기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연히 x제곱과 x는 문자는 똑같아도 다른 걸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x제곱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이 먼저 들어오게 되고, x 하나만 있는 것도 2x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x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고, 부호를 잘 보셔야 돼요. 저도 부호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더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면은 답은 결국 x제곱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굉장히 이거는 사실 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음부터는 살짝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설명을 하게 되면 저희가 5월까지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이제 나중에 다항식 들어가게 되면은 공식 여러 개 나오는데 저도 외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몇 개 이렇게 찝어주면은 그거는 좀 외워줬으면 좋지 않나 싶고요. 다항식에서 또 자주 출제되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은 이제 4칙 연산 중에서 나눗셈을 쉽게 하는 건데 나눗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항식이 있으면 이런 식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 10을 2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복잡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하기 싫잖아요, 사실. 저도 하기 싫고 한데. 그래서 조립제법이라는 어떤 풀이 방법을 발견을 해서 이것도 같이 2019년 1회 문제로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제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아까처럼 해도 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립제법이라는 이제 좀 신기한 거를 쓸 텐데 여기 이제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여기 그쵸? 여기 1이 곱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자 순서대로 여기 차수 큰 것부터 순서대로 앞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써줘요. 3차에서는 1이 있고 2차에서도 1이 있고 1차에서도 마이너스 1이죠. 부호 조심해 주셔야 되고 숫자까지 여기 한까지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니은을 길게 그어주세요. 이 식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x-1에다가 x에 무엇을 넣으면 0이 되는지는 뭐 이렇게 하면 2가 되겠죠. 그 2를 여기 왼쪽에다가 적어주신 다음에 항상 처음 거는 그대로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다 0을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는데 밑으로 내려올 때는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온 숫자랑 아까 0이 되는 값을 2랑 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빈칸에다가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적어 주시고 아까 밑으로 내려올 땐 더해 주신다 했죠.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럼 또 2랑 3이랑 곱하면 6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이랑 6이랑 더해 주셔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6은 5가 나오고요. 이렇게 또 2랑 5랑 곱해주면 10이 나옵니다. 또 더해주면 11이 나오죠. 여기 마지막은 왜 이렇게 처리를 했냐. 마지막은 나머지예요. 저희도 그냥 자연수를 이렇게 나눌 때 3으로 나누면 9 이렇게 해서 1이라는 나머지가 생기거든요. 다항식도 마찬가지로 나누다 보면 나머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나머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보기에 2, 5, 8, 11이 있었는데 그럼 답은 이렇게 11로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한번 있고요. 사실 이건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조립제법을 나중에 다항식에서 배울 때 좀 주의 있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먼저 다항식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식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식이 x제곱 뭐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5 이런 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버리면 이퀄 0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이렇게 나열을 해버리면 출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문제 풀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계산하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는데 내림차순은 말 그대로 제일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 나열을 하는 것이고 오름차순은 올라간다는 소리니까 낮은 차수에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높은 차수가 x의 세제곱, 그 다음이 x의 제곱, 그 다음이 그냥 자연수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다 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오름차순은 내림차순 그냥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5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세제곱은 0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오름차순입니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라 시험에 출제는 안 될 거예요. 사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라 하는 건 출제는 안 될 텐데 그래도 항상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항상 계산을 해주시고 하는 게 좋고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은 이제 들어갈 텐데 아까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문제를 풀어봤던 것이죠. 사실 이것도 내림차순으로 제가 정리를 해 둘게요.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과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아까는 제가 동류항이라고 안 하고 같은 문자끼리라고 했는데 동류항이라 하면은 같은 문자이면서 위에 차수가 같은 것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 덧셈을 하게 되면 x세제곱은 x세제곱끼리만, x제곱은 x제곱끼리만, 여기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 숫자도 숫자끼리만. 덧셈과 뺄셈에는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플러스 덧셈을 하게 된다면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6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예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제 1번은 다음 다항식을 x에 대하여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을 각각 정리하라고 했는데 x에 대한 거니까 여기 2번을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xy의 제곱 더하기 2가 있는데 x에 대한 거니까 y도 그냥 상수 취급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y가 제곱이다. 그렇다고 해서 x가 제곱인 건 아니거든요. 여기 사이에 곱하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x 곱하기 y 제곱이지 x에도 제곱을 해줬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괄호 밖에다가 제곱을 해줬으면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다. 그렇지만 여기는 괄호가 없기 때문에 x 곱하기 y의 제곱이어서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해라 했으면 x의 제곱이 여기서는 가장 크죠.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할게요. 내림차순이면 일단 x가 제곱이 제일 크죠. 그럼 x의 제곱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은 제곱은 아니지만 x가 하나 있기 때문에 x, y 제곱을 써주시면 되고 y랑 2 사실 내림차순이다 보니까 문자를 먼저 써주냐 상수를 먼저 써주냐 할 수 있는데 상수는 항상 마지막에 써주시는 걸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오름차순이었다면 상수를 먼저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2번은 제가 혹시 y에 제곱돼 있어서 헷갈릴까봐 풀이를 해줬는데 1번은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만약 헷갈리는 게 있으면 다음에 우리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예제 2번도 제가 아까 기출로 풀어줬던 거랑 같은 유형이에요. 두 다항식에 대하여 덧셈 뺄셈을 해라인데, 이 예제 2번도 제가 숙제는 아니지만 한번 직접 풀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대면 수업을 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걸로 하고, 이제 곱셈을 들어갈 건데, 곱셈부터는 암기해야 될 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데, 곱셈 공식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배워볼게요. 이렇게 이제 총 세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는 분배 법칙. 이것은 아까 1번을 풀면서 봤듯이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하나씩 곱해준다. 그래서 분배 법칙이 가장 많이 쓰이고, 사실 이것을 알파벳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A와 B 사이에는 곱하기가 숨어 있는 거죠. 문자 사이에는. 그렇기 때문에 A와 B를 곱하나 B랑 A를 곱하나 2 곱하기 3, 3 곱하기 2가 같이 6이듯이, 교환 법칙은 이름만 몰랐지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법칙이에요, 사실. 그 다음 결합 법칙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주의해 주셔야 될 건 A와 B, B, C 사이에 덧셈과 뺄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대입해서 검증을 해보겠다 하면 A가 2고 B가 3이고 C가 4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는 6이죠. 2 곱하기 3은 6이고 C는 4이기 때문에 24가 나와요. 하지만 이거를 결합을 해서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B와 C가 3, 4이기 때문에 3과 4에서 둘이 곱하면 12가 나오고, A가 2이기 때문에 곱하면 24. 이렇게 바꿔도 답이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게 결합 법칙인데, 이게 크게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냥 사실 출제자들도 일부러 귀찮게 꼬아내지를 않기 때문에 가장 풀기 쉬운 걸 이렇게 괄호를 쳐서 주지, 이렇게 결합을 너가 직접 해서 쉬운 방법을 찾아내라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거를 외우고 하실 필요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그 다음 분배법칙은 이렇게 예시로도 들었듯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했을 때 하나에만 곱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B에도 곱해줘야 되고 C에도 곱해줘야 된다. 그리고 부호 조심해 주셔서 A와 B를 곱하면 AB죠. 그 다음에 A와 C를 곱하면 AC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법칙이 이렇게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제 3번에서 예제 3-1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같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결합 법칙은 여기 또 사용할 수가 없죠. 덧셈 뺄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끄었듯이 이거는 사실 잊어주셔도 되는 부분이고, 교환 법칙도 크게 사용은 안 돼요. 왜냐하면 3AB나 3BA나 사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분배 법칙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넣어줘라 는 소리인데, 그러면 3AB와 A 세제곱을 곱하면, 곱하는 것도 같은 문자끼리만 곱해져요. 대신 여기는 동묘항이 아니라 같은 문자면 된다는 거. 덧셈 뺄셈은 차수도 같아야 되지만 곱셈과 나눗셈은 똑같이 생기기만 하면은 가능하고,
여기 나타내는 세제곱이 3번 a를 곱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a를 한 번 더 곱했어요. 그럼 a를 몇 번 곱해야 되는 거죠? 4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가 이 숫자 3이라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a는 몇 번 곱해라? 4번 곱해라. 그래서 넌 4번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b도 이 a가 b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b는 그냥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 끝났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 끝나면 일단 꼬표를 쳐놨었거든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3ab가 여기도 곱해져야 되는데 일단 부호를 조심해 주시고, 덧셈과 마이너스의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먼저 붙여주시고요. 이번에는 숫자가 있죠. 이 a제곱 b제곱이 3에는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이 2가 3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3 곱하기 2는 이렇게 6이 나올 테고요. 여기는 a를 2번 곱했지만 a를 한 번 더 곱해야 되죠. 그러면 a를 몇 번 곱해야 되죠? 3번 곱하면 되고, 넌 3번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b 2번 곱했지만 한 번 더 곱해 해가지고 b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끝났어요. 여기도 부호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먼저 확장을 해주시고, 3이랑 3을 곱하면 9, a는 없으니까 그대로 b 세제곱, 너는 b를 한 번 더 곱해줄 테니까 b 4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제 3-2는 직접 해보시고 모르겠다 하면은 나중에 연락처나 대면 수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예제 4는 나눗셈인데, 아까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립제법은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다항식과 이제 다항식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값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때, 이거는 확실히 0이 되는 게 x가 1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될 것이고 1 빼기 1은 0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제 4-1을 보면 이렇게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딱 봤을 때 뭐가 0이 되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아까 좀 귀찮다고 했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항식 말고 자연수 나눗셈처럼 2에서 무엇을 곱해야 10이 나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라는 걸 쓰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뒤에 걸 생각하지 말고 2x 세제곱만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무엇을 곱해야 2x 세제곱이 나올까 라는 것을 찾아서 써주면 되는데, 우선 x를 여긴 3번 곱했지만 여기는 x가 한 번 곱해져 있죠. 그러면 x를 몇 번 더 곱해야 2x 세제곱이 나오냐 라는 거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2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 제곱을 써줄 거예요. 그럼 요거와 여기도 2와 5를 곱하는 것처럼 여기도 2x와 x 제곱을 곱해줘 보세요. 2x 세제곱이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이 나눗셈을 했을 때 10을 먼저 보고 5를 써주고 여기 10을 쓰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와 주는데 부호 조심해서 같이 내려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또 뒤에 건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4x 제곱만 먼저 볼게요. 우선 마이너스 4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숫자 2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적어주고
이 2x와 마이너스 1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4x 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에 또 무엇을 곱해야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오죠? 그쵸? x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도 또 x를 써줄게요. 그렇게 했을 때 2x와 마이너스 2x를 또 곱해보면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제곱을 또 써줄게요. 그러면 사실 여기 뺄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x 제곱 빼기 마이너스 4x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덧셈으로 바뀌면서 내려오면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그럼 6x만 남아요. 또 이제 2x에서 무엇을 곱해야 6x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좀 나올 텐데 3이죠. 2와 3을 곱하면 6이고 x는 숫자와 곱해줄 게 없으니까 x 그대로 내려오니까 6x죠.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면 나머지 없이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눗셈의 목적이 여기 네모와 2x와 무엇을 곱해야만 이게 나오나 잖아요. 그래서 2x와 우리가 여기 찾아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곱하게 되면 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예제 4-1번이 풀리고 예제 4-2도 마찬가지로 한번 직접 풀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나중에 실제 강의 때, 실제 멘토링 때 한번 토론하는 것들로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이 나오는데 곱셈 공식 여기 다 쓰기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번호가 다 하나씩 붙어 있는데 이제 몇 번을 외워야 되는지 여기다가 간단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워 주셨으면 예, 그래야 나중에 시험 시간이 몇 분이었죠? 그 검정고시 시험 시간이 하여튼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시간을 맞추려면 이거를 암기를 해야 시간 부족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대학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면 수능에서 되게 빈번하게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총 11개 식이 있는데 이렇게 5개만 주로 나오는 식이 곱셈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개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제 5번은 그 곱셈 공식을 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제 5번은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곱셈 공식의 변형도 있는데 변형은 사실 검정고시 준비하는 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아까 예제 4번으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 해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것을 여기다가 잘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조립제법이에요. 이제는 여기서 이게 3을 넣었을 때 x에 3을 넣었을 때 0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는 건 책에 나와 있어서 조립제법으로 푸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x제곱 앞에 숫자 1이 있죠. 1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 x 앞에는 4가 있죠. 4를 써주시고 숫자 마이너스 1을 써줘요. 그 다음 길게 니은자를 뻗는다고 했었고, 밑에 공간을 좀 두셔야 돼요. 숫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0이 되는 값은 3이죠. 여기서 3을 써주실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항상 0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더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1을 적어주시고, 3이랑 1을 곱하면 3이죠. 4랑 3을 더하면 7이고요. 3이랑 7을 곱하면 21. 그 다음 21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19고, 이게 나머지가 결국 될 거예요. 그래서 책 보시면 몫이 x 더하기 7인데, 여기서 이제 몫을 어떻게 찾냐. 대충 1이랑 7이 보이니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나머지 옆에 있는 숫자는 이제 그냥 여기다가 자연수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x를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 곱하기 1이니까 x 더하기 7이 몫이 되는 거고, 여기 제일 마지막 숫자는 나머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립제법을 하면은 이 책에도 이 방법으로 나눗셈을 했을 때랑 값이 같게 나오죠. x 플러스 7이 몫이 나오고 19가 나머지로 이렇게 떨어지고, 예제 9번은 일단 예제 9번이 조립제법을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써서 나눗셈으로 풀어보시고, 예제 10번은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직접 써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조립제법에서 또 중요한 게 이거 하나를 안 알려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눠야 된다 했을 때 x 5제곱 앞에 1이 있죠. 근데 보니까 4제곱이 없고 제곱도 없고 x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을 쓰면 1이고요. 4차항은 없죠. 그러니까 0을 써주셔야 돼요. 0을 쓰지 않고 바로 세제곱짜리 1을 써버리면 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없다 하면은 0을 써주셔야 되고, 4차항을 써주셨고, 그 다음 3차항은 또 1이기 때문에 1 써주시고, 제곱도 없죠? 0을 써주셔야 돼요. x도 없죠? 0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서 또 0이 되려면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립제법 해주셔야지, 만약에 없다 해서 5차항, 그 다음에 3차항, 자연수를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해버리면 이거는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없으면 이렇게 0을 써주셔야 되고, 그게 예제 10번 푸는데 아마 필요할 거예요. 예제 10번에 1번은 제곱이 없고, 예제 10번에 2번은 세제곱이랑 x가 없죠. 그래서 그 자리에는 꼭 0으로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 조립제법 할 때는. 예제 11번도 조립제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 이제 인수분해를 할 텐데,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x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그 값이, 이제 만약에 여기 항등식이 있고 는 0이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거 항등식의 일종이죠. 왜냐하면 x에 제가 뭐 0을 넣던 1을 넣던 10을 넣어도 0을 곱하기 때문에 항상 답이 0이 나와요.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그 값이 답이 나오는 거, 답이 같은 거라고 해야죠. 이게 예제 12번을 보면은 언제 쓰이는지 알 수 있는데, 예제 12번의 기억을 한번 볼게요. 2-3x는 5.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항등식이랑 거리가 있죠. x에 만약에 0을 넣게 되면은
3x가 사라지기 때문에 2예요. 하지만 2는 5랑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12번에 항등식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런 니은 같은 경우는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네요. 플러스죠. 이건 왜 항등식이냐? x에 만약에 제가 0을 넣던 1을 넣던 마이너스 1을 넣던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3x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이 같은 식이라서 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무언가 어떤 값을 넣어도 된다면, 그래서 0을 넣어보면은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나올 거고, 여기다 0을 넣으면 3x가 사라지니까 6이 나올 거고, 그럼 같게 되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응,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항등식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13번에 2번을 한번 볼게요. 13-2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언제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항등식이라고 조건을 붙여줬어요. 항등식이 아니면은 A와 B와 C를 구할 수는 없어요. 문자가 있으면 문자의 개수만큼 어떠한 식이 있어야 그 문자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문자가 A, B, C가 있기 때문에 식이 최소 3개는 필요하다는 소리죠. 근데 항등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식을 무한계로 만들 수 있어요. x에다가 무한계의 수를 넣어보면 되니까. 그럼 우선 가장 쉬운 거는 0이죠. 항상 0을 먼저 넣어보면 되는데, 0을 넣어도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x제곱이 사라지고 a도 사라지고, 그럼 좌변에는 6만 남아요. 그럼 x제곱에도 0을 넣었기 때문에 b가 사라지면은 결국 c는 6이라는 게 바로 찾아져죠. 그러면 c 대신에 이제 6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만만한 숫자가 있죠. 1이죠. 1을 넣어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6은 b 더하기 6이네요. b랑 6이랑 헷갈려서 사실 이걸로 a랑 b를 특정할 수는 없죠. 그럼 우리는 하나의 식을 더 만들어 보면 돼요. 그 다음 또 만만한 숫자가, 지금은 공부를 좀 했다 하면 마이너스 1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음수가 들어가면 부호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2를 넣어 볼게요. 2를 2번 곱해라 했으니까 4가 나오고, 그럼 이건 2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6은 그대로, 왜냐면 x에다가 2를 넣었다는 소리인데 6에는 x가 없으니까 2를 넣었으니까 4b가 나올 것이고, 여기도 그냥 6이 나와요. 이 a 값과 이 b 값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면 좋냐면, 이 a와 2a던 이 b던 4b던 같은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전체에다가 4를 곱해서 얘를 4b를 만들어도 되고, 여기 4b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다가 2를 곱해서 여기 2a를 만들어줘도 돼요. 물론 2를 곱하는 게 숫자가 더 작기 때문에 여기다 왼쪽에도 2를 곱하고 오른쪽에도 2를 곱하면 같잖아요, 사실. 1은 1이라 했을 때 여기다 2를 곱하면 2는 2가 되는 거고, 대신 모든 곳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전체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2에다가 1을 곱하면 2가 되는 것이고, 2a 더하기 12는 2b 더하기 12가 되죠. 왜 이걸 같은 걸 만들었냐 했냐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해서 빼줄 거예요. 그러면
A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B 하나랑 숫자만 남기 때문에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다시 제대로 써주면 숫자끼리 더해줄게요. 2A 더하기 14는 2B에 12가 나오고, 여기도 2A 더하기 4 더하기 6이니까 10은 4B에 더하기 6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빼줄게요. 연립방정식이죠. 빼주면 2A랑 사라지고 14에서 10을 빼면 4가 나오고, 4는 2B에서 4B를 빼주면 부호를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B예요. 12에서 6을 빼면 더하기 16이고, 물론 여기 좌변에서 우변을 넘어갈 때 부호를 바꿔서 간다는 거는 아마 중학교 때 한 걸로 아니까 그거는 그냥 생략해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B를 구해야 되니까 이 2B를 좌변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그냥 2B가 될 것이고, 이 4도 우변으로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겠죠? 그럼 16에서 4를 빼줘야 되니까 2B는 12가 나와요. 그럼 결국 2로 나눠주면 B는 6이 나오네요. 그럼 우린 지금 B가 6인 것과 C가 6인 걸 찾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A를 찾아야 되는데, A는 또 어디서 찾냐? 또 식을 넣어보냐? 그래도 되는데 이미 여기 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2를 곱하기 전에 식을 보면은 우리가 1을 넣었을 때 식이죠. 이게 제일 숫자가 작으니까 이 B 대신에 숫자 6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 6 더하기 6은 12가 될 것이고, 1과 6은 더하면 7이 되는데, 이 7이 또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12 빼기 7이 되면서 A는 결국 5라는 것이 구해져서 우리는 항등식이라는 조건 하에 A와 B와 여기 C였죠, 원래는. C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못 푸는 문제였죠. 이거는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노가다예요. 내가 0을 넣어봐도 되고 1을 넣어봐도 되고 하는데, 이제 많이 공부에 좀 하다가 수학이 익숙해지면 아까 제가 2를 넣었지만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지금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2를 넣은 거고, 나중에 대면 강의 했을 때는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또 문제가 쉬워지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제 15번도 항등식 문제고, 예제 14, 15도 다 노가다예요. 그냥 하나씩 넣어봐야 되는 거고, 검정고시 출제되는 정도 난이도는 아까 풀었던 문제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될 거예요. 출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가 인수 정리인데, 그냥 나눠보라는 소리죠. 나눠봤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니까 예제 16번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죠. 16번에 1번을 한번 풀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1로 나눠보라, 이 소리인데, 이때 이 나머지를 찾아라. 나머지니까 조립법 쓰면 되겠죠. x에 1을 넣으면 0이 될 것이고, 4x 세제곱이니까 4를 먼저 써주시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 1이 또 숨어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써주시면 되고, 2를 써주시고 마이너스 3을 써주세요. 그럼 뭐 1을 넣어주시면 그때 여기 0이니까 4고, 1이랑 4 곱하면 또 4고, 더해주면 3이고, 곱하면 3에 6이고, 곱하면 6이고 3인데 결국 나머지는 3이죠. 답은 3이지만 여기서 목 찾는 법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는 1차식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여기 상수를 먼저 써주시고,
갈수록 뭘 곱한다 그랬었죠? x를 곱해준다.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x니까 3x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예요, 이거. 그러면 여기다 또 x를 곱해주면은 3x가 x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4에다가 x 제곱을 곱해주면 그러면 이게 몫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r이라고 해서 r remaining 해가지고 남다 해서 r 나머지는 3 이렇게 하는데 답은 나머지를 찾으려 했으니까 3인 거고 만약에 몫도 찾았어야 되면 몫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조립제법이 나는 싫다 하시면 안 되는데 만약 싫다면 아까 표준법대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헷갈려가지고 계속 문자도 곱해줘야 되다 보니까 조립제법은 문자는 안 나오잖아요. 숫자만 나오고 조립제법을 추천드리고 예제 17번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있는데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이 식에 숨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숨어 있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었을 때 이걸 분배 법칙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곱셈 공식이 아마 2번인가 그럴 텐데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왜냐하면 x랑 x끼리 곱하고 x제곱이 나오고 x랑 플러스 1을 곱하면 x가 나오고 그렇지만 마이너스 1도 계산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이랑 x랑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나와서 상쇄되고 마이너스 1이랑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거는 곱셈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여서 뭐 암기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게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예요. 얘는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졌죠. 그러니까 인수라는 것은 얘를 더 조금만한 식으로 나눠 봤을 때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것들이 인수인 거죠. 그래서 인수 분해라는 걸 중학교 때 했을 텐데 인수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식도 인수 분해를 해보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때 a를 찾아내라. 그래서 a는 무엇이냐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제 여기에 무언가 식이 있겠죠. 그걸 했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결국 나눗셈이잖아요. 그죠? 여기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는 거를 여기서 지워 버리고 싶으면 x-1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분수의 곱씨 나눗셈인 거는 중학교 때 했듯이 x-1을 나눠주면 얘는 지워질 테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때 상수 a 값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조립제법을 쓰지 말고 그냥 했을 때 보면은 저를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equal x 세제곱 이 식이 x 세제곱 이거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써볼 거예요. x 세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럼 뭘 곱해줘야 돼요? x 제곱을 곱해주면 x 세제곱이 나오죠. 마이너스 1도 무시를 못해요. 마이너스 1이 여기 곱해지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에 무언가를 써주면서 이 마이너스 제곱을 없애줘야 돼요.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나온 마이너스 x 제곱을 마이너스 x 제곱을 없애주려면 플러스 x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x 제곱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서 x랑 x 곱하면 사실 플러스 x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때문에 마이너스 1과 x 제곱 때문에 생긴 이 마이너스 x 제곱 근데 여기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걸 써주면서 x와 x를 곱해줌으로써 x 제곱이 생겨서 사라졌어요.
우리가 딱 원하는 게 나온 거죠. 근데 이 마이너스 1이랑 x 때문에 마이너스 x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2x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x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뭘 또 써줘서 마이너스 2x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우리는 하나를 더 쓸 수 있죠. 마이너스 2x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x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를 빼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x를 더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x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값이 필요해요? x에다 마이너스 x가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여기 곱해보면 우리가 원하던 마이너스 x가 결국 나와서 마이너스 2x가 태어났죠?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주면 플러스 1이 나와요. 하지만 수능이었으면 조금 더 꼬아냈겠지만, 이제 검정고시 같은 경우면 이 1을 그대로 그냥 이 a로 가져간다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과 1이 곱해져서 결국 a는 여기서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상수니까 1이라고 확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x랑 x제곱 곱하면 x세제곱, x랑 이 x를 곱하면 x제곱, x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차례 마이너스 1과 x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과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더하기 1.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은 사라지죠. 그 다음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x세제곱도 살아있고, 이제 이 1 딱 하나 남지만 그게 이 a랑 대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a도 상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나눗셈의 일종이지만 아까처럼 나눠버렸다 하면은 우리가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a를 문자로 가져가야 돼서. 그래서 차라리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곱해 줘봐야 되는 거예요. 나눠도 답은 나오겠지만 문자를 가지고 나눈다는 거는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여서,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하나씩 써보면서 대응시켜서 그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인수분해 파트가 나왔는데, 인수분해는 이거에 딱 반대죠. 우리는 이거의 값을 구하는 건 쉬워요. 어떻게 구하죠?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곱셈 공식을 외워도 되고, x랑 x끼리 곱하면 x제곱, x랑 플러스 1 곱하면 x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나오기 때문에 사라지고, 마이너스 1과 1 하면 마이너스 1. 이거는 굉장히 그냥 우리가 풀어보면 되니까 쉬운데, 이거를 먼저 주고 인수를 구해라 했을 때는 어려워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하면은, 우선 무언가가 있을 때 0이 되는 걸 일단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때 x 값을. 그래도 이건 다행히 눈에 보이니까 그냥 1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해가, 근이라고 하죠. 근이랑 해가 1이기 때문에 이 인수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거는 아시죠? 이렇게 하나 정도 써주고, 물론 쉽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한눈에 보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안 보였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나누면 x 플러스 1이라는 게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눈에 한 번에 안 보이는 거,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다 이런 게 나왔다 했으면 이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 이것도 많이 풀어보면 눈에는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표준 방법을 알려드리면, 상수를 딱 먼저 보시고,
딱 두 개를 2차 항이기 때문에 다 해라고 하죠. 해랑 근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두 개를 곱해서 숫자 2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1이랑 2밖에 없죠. 누가 2분의 1이랑 4를 떠올리겠어요, 사실. 곱했을 때 2가 나오는 게. 가장 쉬운 거 먼저 떠올리시면 되고, 그때 1이랑 2잖아요. 1이랑 2를 이렇게 하나씩 써주세요, 밑으로. 부호도 신경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였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1, 1 한번 해주시고, 여기도 그냥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 1이랑 2가 나왔지만, 이 1이랑 2가 더하기죠, 사실 여기서는. 물론, 1이랑 2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도 2기 때문에. 그럼 나 이거 어떻게 찾냐? 이게 플러스 1인지,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건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이 1차항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더했을 때 이 1차항이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플러스 3이랑은 거리가 좀 있죠. 그럼 이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럼 결국 1이랑 2네요. 왜냐하면 1이랑 2는 곱해도 2가 나오고, 플러스 1이랑 플러스 2 더해도 3이 나오니까. 그러면 1이랑 2인 게 확실해졌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이게 여기는 지금 1차여서 항이 1이어서 2차지만은 항 1이어서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여기가 2x제곱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1이 오고 2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 상수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곱이 2x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x로 꼭표를 쳐서 가져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x랑 2를 가져와 주시면 x 플러스 2고, 이 x랑 1이랑 가져와 주시면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를 곱해주면 이 식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물론 여기 진짜로 1차 항이어서, 이거 1차 항이 아니라 항이 1이어서, 항이 아니죠. 개수가 1이어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져와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출제자가 조금 꼬아서 여기다가 개수를 어떤 걸 줘버렸다. 그럼 1이랑 5를 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물론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텐데, 이렇게 꼭표로 가져오셔서 적어주시면, 그래도 지금은 수업 해보는 거니까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x랑 x를 곱하면 x제곱이 나오고, x랑 2를 곱하면 2x가 나오고, 1이랑 x를 곱하면 x가 나오고, 1이랑 2를 곱하면 2가 나오죠. 2x와 x를 더하면 3x가 나오고, 그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죠. 당연히 나머지가 있으면 인수분해는 그렇게 바로 안 돼요. 이 곱셈 공식을 외우면 이제 인수분해 공식도 있는데, 그냥 그걸 반대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대신 곱셈 공식 1, 2, 3, 4, 5번은 내가 만약 수능을 친다 하면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되고, 예제 19번도 인수분해 하는 건데, 2번만 한번 해볼게요. 2번은 분수가 나와가지고, 2번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인데, 분수가 나온다고 해서 막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식은 똑같아요.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를 해야 4분의 1이 나올까요? 이거는 좀 다양하죠. 1 곱하기 4분의 1일 수도 있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일 수도 있고, 8분의 1 곱하기 2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많이 안 하죠. 이렇게까지 어렵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날 텐데,
아까 뭐라 했죠? 여기 나오는 숫자가 더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지. 여기 나오는 1, 숫자 1이 나와야 되잖아요. 1 더하기 4분의 1 하면은 1이 이미 넘죠? 이미 1이라는 게 있는데 또 4분의 1을 더하니까. 근데 2분의 1이 딱 1의 절반이잖아요. 1 절반 더하기 1의 절반 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라는 게 이제 사실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도 2분의 1 써주시고 x 써주시고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까요? 여기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겠죠, 이것도. 이렇게 또 가져와 주시면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이제 수학적으로는 같은 거를 두 번 안 쓰고 이렇게 그냥 제곱이라는 걸 붙여주게 될 거예요. 아마 답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그래서 분수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방식은 바뀌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인수분해를 5개만 외우는,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공식을 5개만 외우는 거지, 이런 걸 다 외우시려고 하면은 분수가 나오거나 갑자기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외워서 풀면은 풀지를 못해가지고, 방식은 그래도 바뀌지 않으니까 방식을 외우셔야지, 이 5개 말고 다른 것까지 다 외우시는 거는 나중에 고사장에서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예제 21번까지 다 인수분해여서 하다가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지금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안 풀리는 게 몇 개 있으니까, 이거는 등일 수업 때 해주고 싶은데 만약에 손글씨 풀이를 보고 싶다 하면은 메일로 보내주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손으로 그거 써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인수분해 방법에서 잠깐 수정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거 한 번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X자로 해서 X자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X자로 계산만 하고 가져가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이제 수정을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9니까 1이랑 9 나오고 마이너스 5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5랑 마이너스 1을 해야만 4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냥 더해서 4가 아니죠. 사실 곱해서 4인데 곱할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1이랑 5를 곱하면 5가 나오고 9랑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고, 이렇게 계산만 X자로 끄으셔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게 해주시고, 인수분해를 할 때는 이대로 가져와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죠? 1이니까 x-1이랑 9니까 9x 플러스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1창 계수를 맞추려고 계산할 때만 크로스해서 멜빵 공식이라고 하죠. 멜빵처럼 해주시고, 인수분해해서 가져올 때는 이거 그대로 가져와 주시는 걸로 수정을 할게요. 아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수정해서 해주시면 되고, 치환은 여기서 설명이 돼 있는데 검정고시에서는 치환을 하는 문제가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저도 기출문제를 몇 번 보고 왔고 제가 칠 때도 그랬는데, 치환은 수능 때도 사실 치환은 잘 이용되지 않는데, 치환이 그래도 어떤 건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책에 있는 예시는 이렇게 나왔어요. 차수가 높잖아요. 난 차수가 높으면은 계산하기도 싫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차수를 낮추자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책은 대문자 X를 했지만 이거는 곱셈과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Z로 치환을 할게요. 치환이라는 게 뭐를 너가 잠깐 이 역할 좀 해줘라. 그러니까 Z야 너는 X제곱의 역할을 해줘라. 그러면 X 4제곱 대신에 Z를 대신해서 쓰려면 Z는 X제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제곱 X를 2번 곱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X를 4번 곱한 거고, 그럼 Z를 몇 번 곱해야
x를 4번 곱한 게 되죠? 2번이죠. 그러면 x 4제곱 대신에 z제곱을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더하기 너 x제곱 너무 높아. 너 말고 너 역할 대신하는 z로 쓰고 싶어. 물론 여기 a가 들어가고요. 그럼 z제곱 더하기 az 더하기 b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아까부터 많이 봐왔던 2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z 플러스 k z 플러스 뭐 q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치면은 이 z 대신에 이젠 다시 x제곱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또 제곱이죠. 인수분해는 최대한 1차원까지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또 1차원으로 나타나진다 라고 하면은 뭐 여기는 뭐 x 더하기 뭐 p x 더하기 이건 작은 q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시면 또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검정고시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치환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제가 나중에 촬영 끝나고 기출 한번 다시 보고 치환 문제가 출제가 돼 있으면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은 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에서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일 때 이거 인수분해 하자 하는데 좀 막막하잖아요. 사실 이게 0 되는 값을 먼저 찾아서 그 값을 만약에 뭐 1이 들어간다면 뭐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계속 찾아내줘야 되는데 2차는 멜빵식이 먹히지만 3차식부터는 멜빵을 사용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얘는 어떻게 하냐. 일단 아무거나 지금 딱 많이 해보면 눈에 보이겠지만 0 되는 값을 하나만 일단 찾아요. 아무거나 대입을 해서 일단 0을 대입해보면은 0 더하기 0 빼기 0 더하기 3? 0이 아니죠. 그럼 제일 만만한 것도 1을 넣어볼게요. 1 더하기 1 마이너스 5 더하기 3 그럼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3은 5인데 여기 또 5를 빼주니까 0이 되네? 그러면 이 식은 이걸 일단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아까 1이었는데 왜 또 마이너스 넣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x1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x1 넣으면 0이 되잖아. 여기 또 무언가가 있겠지만 아까 요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왔기 때문에 요 식에도 뭐 곱하기 뭐 식에도 x1을 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1이 여기다 들어가면은 이게 0이잖아요. 그럼 0 곱하기 무언가를 해도 0이죠. 그렇기 때문에 x에 들어가는 값에 부호 반대로 해서 식을 써주셔야 그걸 인수로 가지고 있는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책을 보면 조립제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 나는 이걸 찾아야 되죠. 조립제법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나눗셈에 썼는데 요거를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봤듯이 가장 높은 차수에 있는 개수 1, 제곱도 1, 1차에도 마이너스 5, 상수 3. 여기는 뭘 넣어요 하면은 1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0 되는 값을 찾아서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뭐 2일 수도 있는데 하나라도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자, 1이니까 여기 0이라고 했죠. 넘어오면은 1 더해주니까 1 곱하기 1은 1. 여기는 더하기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2는 2. 이거 더해주면 마이너스 3. 1이랑 마이너스 3 더하면 0. 왜 여긴 또 0이 나오냐. 지금까지 계속 조립제법 할 때마다 나머지가 나왔었는데 1을 넣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는 여기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소리고 아까 이거를 식으로 바꾸는 방법
기억나죠?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상수로 적어주시고 갈 때마다 x를 곱해서 가니까 2x. 아까 여기서 x 곱했으면 여기는 x 제곱 곱하는 거죠. 하나씩 늘어나서. 그러면 x 제곱. 그럼 결국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아, 끝이구나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인수분해는 최대한 뭐까지 해줘야 된다? 1창이 나올 때까지. 보면은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이 생겼죠? 물론 이것도 조리제법을 쓸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멜빵이 더 편할 거예요. 총 2가지 방법을 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일단은 아까 조립제법을 이용해 봤으니까 조립제법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x제곱이니까 1, 1차 하면 2, 마이너스 3. 여기 뭐 써줘야 되냐? 이게 또 0 되는 값 찾아야 돼. 또 뭘 넣어야 0이 될까? 잘 보니까 또 1을 넣어보면은 1 더하기 2 마이너스 3은 0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나 이거 봐도 뭐가 0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그냥 아무 숫자나 넣어본 거니까 하나하나 넣어보면 돼요. 3이나 마이너스 3까지만 넣어보면 다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리제법을 쓰게 하는 문제는. 아까 1 넣으니까 또 0이었죠? 그럼 1 해주고 여기가 0, 1 더하기 0은 1이고 1이랑 1 곱하면 1, 2랑 1 더하면 3, 2랑 3 곱하면 3. 또 0이네. 아, 그러면 너는 1이라는 인수를 또 갖고 있었구나. 그럼 이 식 대신에 x-1을 써주고 여기 또 무언가를 써줘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또 이거 몫이죠.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이건 이제는 눈으로도 보이죠. 물론 이거 상수로 먼저 오른쪽에 있는 거 써주고 x 곱만 곱해주니까 1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3. 아, 그러면 너는 x 더하기 3이라는 것도 인수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인수분해 해보니 x-1을 2개 가지고 있고 x 플러스 3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1을 넣어도 0이 되고 마이너스 3을 넣어도 0이 되는 식이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x세제곱이기 때문에 원래는 해가 3개 있어야 돼요. 하지만 1이라는 걸 2번 갖고 있기 때문에 중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또 나중에 대면 강의 때 이거는 한번 설명을 중근이 뭔지 검정고시 준비해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인수분해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계속 썼을 때고 만약에 조립제법을 한 번만 쓰고 나는 조립제법이 익숙치가 않아서 조립제법 한 번만 쓰고 멜빵 공식을 쓰겠다 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죠. 무언가를 곱해서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실 3은 소수이기 때문에 1이랑 3밖에 없죠. 사실 루트 3, 루트 3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1이랑 3인데 뭔가 또 좀 기분이 좋아요. 왜? 1이랑 3으로 2를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선 여기가 1을 써주고 여기가 1이니까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이제 1이랑 3을 써주고 부호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냥 1이랑 3을 곱하면 3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3이랑 1 중에서 어느 거를 붙여야 더했을 때 2가 나오나 해서 보니까 여기다 하는 거지. 마이너스가 3에 있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1에 있으면 플러스 2가 나온다. 그럼 우리 됐네. 그러면 이대로 물론 2차 개수가 1이어서 이걸로만 판단을 하는 거지 원래는 멜빵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3이랑 1 곱하면 3 이렇게 해서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수가 1이면 사실 1 곱하기 어떤 수를 했을 때 어떤 수가 나오니까
그냥 요것만 판단을 해서 마이너스 1이랑 3이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개수니까 x 마이너스 1, 요거는 x 플러스 3. 아, 그럼 이거는 멜빵 공식을 통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나왔죠? 이거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그럼 결국 x 마이너스 1이 두 개. 수학에서는 반복되는 걸 더 쓰는 걸 싫어하니까 제곱이라는 걸 붙여주고 x 플러스 3이라는 것도 써주면 최종적으로 이 3차식부터는 고차식이라고 하는데,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바로 멜빵 공식을 쓸 수는 없고 한 번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가져와서 차수를 하나 정도 낮춰줘야 2차식 정도까지 와줘야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조립제법이 아니라 멜빵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걸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제 24번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예제 24번은 똑같이 3차식이에요. 고차식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한 번은 써주셔야 되는데, 영 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랬죠? 뭐 0을 먼저 넣어보는데 0은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또 1 넣어볼게요. 1을 넣어보니 1 빼기 3 마이너스 2니까 0이 또 안 나오네요. 2를 또 넣어보는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보면 좋긴 한데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되겠네. 마이너스 1 먼저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3번 곱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었고,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3에 마이너스 1,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3. 결국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인수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썼을 때 주의할 점이 아까 말했듯이 3차식에서 개수는 1이고 2차식이 없다고 뛰어넘고 바로 마이너스 3을 쓰면 안 되고, 2차식이 없으니까 걔도 인정을 해주고 0을 써주신 다음에 1차 있는 마이너스 3을 써주시고 마이너스 2를 해서 조립제법을 요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로 해서, 그럼 여기 몫이랑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여기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무조건 나올 건데,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서 만약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메일이랑 연락처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항식이 끝은 났는데 나중에 대면 수업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라도 해주고 싶거든요. 사실 지금 진도가 얼마나 나간지도 모르고 얼마나 아는지도 모르는데 생략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대면 수업 때 다항식 한번 더 보고 쏙싹 테스트, 쏙딱이구나, 이론 속 핵심 딱 해서 쏙딱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영상 촬영은 안 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트북으로 그거 손글씨 해설해서 번호를 나눠 놓을 테니까 필요한 것만 들으시면 될 거고, 영어도 제가 하게 됐는데 이거는 문법 위주라기보다 저는 단어 위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검정고시 영어가 사실 단어만 알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어 위주로 좀 해볼 생각이고, 아마 수요일 제가 다시 촬영해서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근데 다음 첫 촬영이어서 오늘 좀 어색하고 카메라도 많이 못 보고 칠판만 보고 했는데, 나중에 수요일은 준비 조금 해서 이제 카메라도 좀 보고 해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다음 코로나인데 공부한다고 수고 많고, 나중에 코로나 진정되면 얼굴 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영어 할 때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